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노형만님. 아우, 앵커가 오늘 질문을 너무 아프게 하시네요. 제 질문이 아팠습니까? 왜 진보가 힘이 없느냐? 이 질문이 좀 아팠나요? 신부님이 답변을 잘 해주셨고, 사표 논리로 자꾸 진보 정당이 어려워진다. 이 말이 참 새겨들을 부분이에요. 네, 맞아요. 예, 힘을 실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호소 오늘 들었습니다. 행간에서 뭐 가지고 오셨어요? 어제 안철수 조폭이라는 단어가 포털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올랐습니다. 하루 종일. 네, 이뿐만 아니라 문재인 아들 취업 특혜 의혹, 예. 노무현 사돈 음주운전 사고 무마 의혹도 논란이 됐는데요. 됐죠. 이 검증 공세로 탈탈 털리는 대선 후보들,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안철수 후보가 그러니까 검은색 양복에 흰 와이셔츠를 입은 남자들과 쭉 서서 이제 찍은 사진이 네. 화제더라고요. 큰 화제. 네, 맞습니다. 이게 엊그제 저녁부터 SNS를 통해서 급속히 확산이 된 건데요. 예, 예. 한 이용자가 안철수와 땡땡파 조폭 뭐 이런 제목 또 사진과 함께 트위터에 글을 올린 게 이제 발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SNS에 어떤 사람이 일반인이 올린 사진 한 장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사진을 보면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성 8명이 예. 안 후보와 함께 포즈를 이렇게 나란히 취하고 있는데요. 예. 이걸 두고 안 후보 측이 대선 행사에 조폭을 동원했다 이런 소문이 급속히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거군요. 그동안 버스 동원 경선 의혹을 제기해온 민주당이 이제 나섰는데요. 예. 이 차떼기 동원을 위해 조폭선을 빌린 거 아니냐 이러면서 안 후보 측을 공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까 경선에서 굉장히 이제 흥행했잖아요. 네. 그게 조폭 동원한 거 아니냐 그렇게 네. 연결이 돼서 의혹을 제기한 거군요. 네, 지난번에 이제 버스 동원, 렌터카 동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기 예. 때문에 더더욱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요. 근데 국민의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문재인 후보의 아들 취업 특혜 의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 음주 사고 무마 의혹을 제기하면서 파상 공세를 펼쳤는데요. 그렇죠. 이 박 전 대표는 과거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아들 병역 비리를 제대로 해명하지 않아서 대선에서 2번 실패했다. 예.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문 후보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뭐 대선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이 검증과 네거티브 경계를 넘나드는 이 사활을 건 공방이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확실히 시작된 느낌을 저는 네, 받았거든요. 대선 후보들 그야말로 뭐 속된 말로 탈탈 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사돈의 8촌까지 털릴 것이다입니다. 앞으로. 네. 그동안은 대선에서 후보자 검증이 이 캠프에서 상대 캠프를 향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이 검증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들이 SNS를 통해서 국민이 직접 의혹을 제기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뭐 이런 선거가 될 수 있다는 하긴 겁니다. 지난번에 그 국정농단 청문회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예. 국민들이 거기 있는 저 위원들한테 막 SNS로 증거 보내주고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했던 맞아요. 기억. 이번 대선도 비슷할 거다. 네, 굉장히 특별한 뭐 장면처럼 보이겠지만 이번 대선에선 특히 더 그럴 것이다 이런 건데요. 말씀하셨던 게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 최순실 모릅니다. 예. 이렇게 딱 잡아댈 때 쩔쩔매던 청문위원들한테 누군가가 SNS 이용자가 문자 보내준 거잖아요. 네, 문자를 보내줬죠. 사진 한 장을 탁 들이댄 거잖아요. 네, 동영상을.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후보자 토론 화면을 이제 제공을 해준 건데요. 예.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던 김 전 실장의 입에서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도록 맞습니다.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페북이나 트위터, 블로그, 팟캐스트 등등에서 개인 미디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러니까 안철수 조폭동원 논란 역시 이 과정에서 한 네티즌이 블로그에 올린 글이 발단이 돼서 논란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바야흐로 검증 전쟁을 맞아서 이 후보자가 누군가 함께 찍은 사진, 논문, 땅 투기, 탈세 등등에서 온갖 의혹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 네. 이것도 모자라서 앞으로 남편, 자녀, 뭐 부모, 사돈의 8촌까지 아주 탈탈 털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사돈의 8촌까지 털릴 것이다. 왜냐하면 온 국민이 자신의 미디어를 가진 세상이 됐으니까. 네, 그럼요. 내가 누구 봤다. 언제 뭐 하는 장면 봤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 진짜 맞는 행간이네. 첫 번째 행간.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가짜뉴스가 숨어 있다입니다. 저도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털 수는 있는데 그게 다 정확한 팩트냐 진짜 검증이냐 이 부분은 다른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요즘은 워낙 정보의 유통 속도가 빠르고 유통 채널이 많기 때문에 누가 의혹을 제기하는 순간 이 후보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 후보 검증 물론 필요하죠. 네. 정당한 의혹 제기도 필요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중에는 누군가 음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뿌리는 가짜 뉴스가 숨어 있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가짜 뉴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뜨거워지는 의혹들, 뭐 조폭, 안철수 아내, 문재인 아들,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 음주 사고, 뭐 이런 갖가지 의혹들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네거티브인지 솔직히 저도 잘 명확히 판단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 취재해서 정확히 들이대지 않는 이상은 뭐라고 100%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취재를 해도 잘 안 드러나요. 근데 사실 마타도어만큼 효과적인 독약이 없거든요. 뭐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 계속 답변하라 이렇게 공격을 한다면 이럴 때 필요한 게 유권자의 냉정한 시선, 가짜뉴스 네거티브 선동에 속지 말아야 하는 어떤 지혜가 필요한데요. 아니 근데 이거 기자들도 잘 모르는데 유권자가 어떻게 냉정한 시선으로 가려냅니까? 유권자들도 그런 시각이 필요하지만 예. 올해는 언론사 팩트체크팀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뭐가 가짜고 뭐가 진짜인지 밝혀줄 사람. 네, 뭐가 알곡이고 뭐가 껍데기인지 네. 뭐가 양이고 뭐가 염소인지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언론들이 제공해 줘야 한다는 거죠. 바짝 정신을 차려야겠네요. 32일 남았는데 네. 참. 세 번째 인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은 이번 대선 정책 대선은 이미 글렀다입니다.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좀 그럴 수 있는데요. 지금 벌어지는 양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요? 30일 남짓 앞둔 대선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캠프마다 상대당 후보 발걸어 넘어뜨리는데 지금 골몰하고 있거든요. 어허. 무슨 의혹만 나왔다 하면 정당별로 서로 치고받기 바쁩니다. 예. 인터넷은 뭐 하루 종일 술렁술렁거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칫하다가는 이렇게 의혹 해명만 하다가 짧은 한 달 기간 다 갈 것 같습니다. 의혹 해명하다가. 네. 근데 정말 우리가 원하던 대선이 이런 모습이었습니까? 이거 자문자답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촛불 민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야권 내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예. 정책 경쟁은 완전히 실종됐거든요. 그렇죠.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요? 이런 마타도어하고 네거티브 전쟁하는 걸 원했던 건가요? 아니죠. 산더미처럼 쌓인 빚에 짓눌려 있습니다. 소득 분배, 양극화, 비정규직 문제 이거 해결 절실합니다. 예. 이런 거에 대해서 후보들이 답을 내놔야죠. 그러니까 정말 이대로 검증이란 이유로 서로 폭탄 퍼붓다가는 진짜 후회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후보 정책, 철학 뭐 이런 것도 검증 못하고 후보 자체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는 뭐 이런 두 가지 다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뽑고 난 다음에 지금 탄핵 사태까지 맞고 모든 국민들이 다 후회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다가는 2012년 대선에 재판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검증은 냉정하게. 하지만 이전 투구식 검증은 경계해야 될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부분 지적하셨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노형만님, 앵커가 오늘 질문을 너무 아프게 하시네요. 제 질문이 아팠습니까? 왜 진보가 힘이 없느냐? 이 질문이 좀 아팠나요? 신부님이 답변을 잘 해주셨고, 사표 논리로 자꾸 진보 정당이 어려워진다. 이 말이 참 새겨들을 부분이에요. 네, 맞아요. 예, 힘을 실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호소 오늘 들었습니다. 행간에서 뭐 가지고 오셨어요? 어제 안철수 조폭이라는 단어가 포털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올랐습니다. 하루 종일. 네, 이뿐만 아니라 문재인 아들 취업 특혜 의혹, 예. 노무현 사돈 음주운전 사고 무마 의혹도 논란이 됐는데요. 됐죠. 이 검증 공세로 탈탈 털리는 대선 후보들,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안철수 후보가 그러니까 검은색 양복에 흰 와이셔츠를 입은 남자들과 쭉 서서 이제 찍은 사진이 네. 화제더라고요. 큰 화제. 예, 맞습니다. 이게 엊그제 저녁부터 SNS를 통해서 급속히 확산이 된 건데요. 예. 한 이용자가 안철수와 땡땡파 조폭 뭐 이런 제목 또 사진과 함께 트위터에 글을 올린 게 이제 발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SNS에 어떤 사람이 일반인이 올린 사진 한 장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사진을 보면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성 8명이 예. 안 후보와 함께 포즈를 이렇게 나란히 취하고 있는데요. 예. 이걸 두고 안 후보 측이 대선 행사에 조폭을 동원했다 이런 소문이 급속히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거군요. 그동안 버스 동원 경선 의혹을 제기해온 민주당이 이제 나섰는데요. 예. 이 차떼기 동원을 위해 조폭선을 빌린 거 아니냐 이러면서 안 후보 측을 공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까 경선에서 굉장히 이제 흥행했잖아요. 네. 그게 조폭 동원한 거 아니냐 그렇게 네. 연결이 돼서 의혹을 제기한 거군요. 네, 지난번에 이제 버스 동원, 렌터카 동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요. 근데 국민의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문재인 후보의 아들 취업 특혜 의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 음주 사고 무마 의혹을 제기하면서 파상 공세를 펼쳤는데요. 그렇죠.
이 박 전 대표는 과거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아들 병역 비리를 제대로 해명하지 않아서 대선에서 2번 실패했다. 예.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문 후보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대선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이 검증과 네거티브 경계를 넘나드는 이 사활을 건 공방이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확실히 시작된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대선 후보들 그야말로 속된 말로 탈탈 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사돈의 팔촌까지 털릴 것이다입니다. 앞으로? 네. 그동안은 대선에서 후보자 검증이 이 캠프에서 상대 캠프를 향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이 검증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들이 SNS를 통해서 국민이 직접 의혹을 제기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이런 선거가 될 수 있다는 하긴 지난번에 그 국정농단 청문회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예. 국민들이 거기 있는 저 위원들한테 막 SNS로 증거 보내주고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했던 기억. 이번 대선도 비슷할 거다. 네, 굉장히 특별한 장면처럼 보이겠지만 이번 대선에선 특히 더 그럴 것이다 이런 건데요. 말씀하셨던 게 김기춘 비서실장이 최순실 모릅니다. 예. 이렇게 딱 잡아뗄 때 쩔쩔매던 청문위원들한테 누군가가 SNS 이용자가 문자 보내준 거잖아요. 네, 문자를 보내줬죠. 사진 한 장을 탁 들이댄 거잖아요. 네, 동영상을.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후보자 토론 화면을 이제 제공을 해준 건데요. 예. 당황해서 어떨 줄 몰라 하던 김 전 실장이 입에서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도록 맞습니다.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페북이 났는데요. 예. 한 이용자가 안철수와 땡땡파 조폭 이런 제목 또 사진과 함께 트위터에 글을 올린 게 이제 발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SNS에 어떤 사람이 일반인이 올린 사진 한 장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사진을 보면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성 8명이 안 후보와 함께 포즈를 이렇게 나란히 취하고 있는데요. 이걸 두고 안 후보 측이 대선 행사에 조폭을 동원했다 이런 소문이 급속히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거군요. 그동안 버스 동원 경선 의혹을 제기해온 민주당이 이제 나섰는데요. 이 차떼기 동원을 위해 조폭선을 빌린 거 아니냐 이러면서 안 후보 측을 공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까 경선에서 굉장히 흥행했잖아요. 네. 그게 조폭 동원한 거 아니냐 그렇게 연결이 돼서 의혹을 제기한 거군요. 네, 지난번에 이제 버스 동원, 렌터카 동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요. 근데 국민의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문재인 후보의 아들 취업 특혜 의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 음주 사고 무마 의혹을 제기하면서 파상 공세를 펼쳤는데요. 그렇죠. 이 박 전 대표는 과거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아들 병역 비리를 제대로 해명하지 않아서 대선에서 2번 실패했다. 예.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문 후보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대선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이 검증과 네거티브 경계를 넘나드는 이 사활을 건 공방이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확실히 시작된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대선 후보들 그야말로 속된 말로 탈탈 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사돈의 팔촌까지 털릴 것이다입니다. 앞으로? 네. 그동안은 대선에서 후보자 검증이 이 캠프에서 상대 캠프를 향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이 검증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들이 SNS를 통해서 국민이 직접 의혹을 제기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이런 선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긴 지난번에 그 국정농단 청문회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국민들이 거기 있는 저 위원들한테 막 SNS로 증거 보내주고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했던 기억. 이번 대선도 비슷할 거다. 네, 굉장히 특별한 장면처럼 보이겠지만 이번 대선에선 특히 더 그럴 것이다 이런 건데요. 말씀하셨던 게 김기춘 비서실장이 최순실 모릅니다. 이렇게 딱 잡아뗄 때 쩔쩔매던 청문위원들한테 누군가가 SNS 이용자가 문자 보내준 거잖아요. 문자를 보내줬죠. 사진 한 장을 탁 들이댄 거잖아요. 네, 동영상을.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후보자 토론 화면을 이제 제공을 해준 건데요. 당황해서 어떨 줄 몰라 하던 김 전 실장이 입에서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도록 맞습니다.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페북이나 트위터, 블로그, 팟캐스트 등등에서 개인 미디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조폭 동원 논란 역시 이 과정에서 한 네티즌이 블로그에 올린 글이 발단이 돼서 논란이 된 거거든요. 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노형만님. 앵커가 오늘 질문을 너무 아프게 하시네요. 제 질문이 아팠습니까? 왜 진보가 힘이 없느냐? 이 질문이 좀 아팠나요? 신부님이 답변을 잘 해주셨고 사표 논리로 자꾸 진보 정당이 어려워진다. 이 말이 참 새겨들을 부분이에요. 네, 맞아요. 힘을 실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호소 오늘 들었습니다. 행간에서 뭐 가지고 오셨어요?
어제 안철수 조폭이라는 단어가 포털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올랐습니다. 하루 종일. 네, 이뿐만 아니라 문재인 아들 취업 특혜 의혹, 예. 노무현 사돈 음주운전 사고 무마 의혹도 논란이 됐는데요. 됐죠. 이 검증 공세로 탈탈 털리는 대선 후보들,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안철수 후보가 그러니까 검은색 양복에 흰 와이셔츠를 입은 남자들과 쭉 서서 이제 찍은 사진이 네. 화제더라고요. 큰 화제. 예, 맞습니다. 이게 엊그제 저녁부터 SNS를 통해서 급속히 확산이 된 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바야흐로 검증 전쟁을 맞아서 이 후보자가 누군가 함께 찍은 사진, 논문, 땅 투기, 탈세 등등해서 온갖 의혹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 네. 이것도 모자라서 앞으로 남편, 자녀, 뭐 부모, 사돈의 팔촌까지 아주 탈탈 털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사돈의 팔촌까지 털릴 것이다. 왜냐하면 온 국민이 자신의 미디어를 가진 세상이 됐으니까. 네, 그럼요. 내가 누구 봤다. 언제 뭐 하는 장면 맞네요. 봤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 진짜 맞는 행간이네. 첫 번째인가.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인가는 가짜뉴스가 숨어 있다입니다. 저도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털 수는 있는데 그게 다 정확한 팩트냐 진짜 검증이냐 이 부분은 다른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워낙 정보의 유통 속도가 빠르고 유통 채널이 많기 때문에 누가 의혹을 제기하는 순간 이 후보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 후보 검증